안녕하세요, 부익남입니다. 이번 영상은 부모 탓은 이제 그만, 내 힘으로 인생 바꾸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도 그렇고 꽤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강력하게 좀 퍼져나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생은 망했다. 거기다 뭐 이제 흑수저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뭐 그런 계급화 이런 얘기들도 많고, 자연스럽게 이게 지금 부모님을 원망하는, 그러니까 부모가 돈이 없는데 나를 낳았다, 돈이 없으면 낳으면 안 된다, 뭐 이런 식의 지금 사회 분위기가 좀 만연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내 인생을 더더욱 망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안 하고 뭔가 합리화를 해버리면은 무언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던 것마저도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아비투스라는 책을 참 좋아하거든요. 큰 깨달음을 얻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이 아비투스라는 거는 계층 간의 차이가 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,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진정한 어떤 뭐 상위 계층의 사람들은 뭐 어떤 것을 갖추고 사는지,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두는지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.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뭐 졸부라고 부르지만, 그게 아니라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이 어떤 사회 계층에서 이제 상위 계층이라면 기본적인 어떤 소양도 있고 반대로 또 의무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거든요. 근데 이 책을 보면은 하나 좀 뭐랄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뭐냐면, 그렇게 되고 싶은데, 다들 뭔가 좀 이제 상위 계층이 되고 싶고 지금 현재보다 좀 더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지? 라는 그 뭔가 행동에 대한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저자가 이제 후속작을 썼습니다. 이 아비투스의 힘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최상 계층으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다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총 21개의 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챕터들이 나눠져 있는데, 뭐 크게 봤을 때 뭐 계층 상승을 하는 어떤 방법, 이 하우에 대한 것들, 그 다음에 이제 계층이 가져야 되는 어떤 뭐 덕목이랄까? 이런 것들 얘기들도 나오고, 그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상위 계층으로 올라갔을 때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뭐 어려움, 멘탈 같은 게 흔들리는 거,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나옵니다.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.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? 사실 이 자수성가를 꿈꾸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. 저희 채널은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좀 불려가지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경제 상황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, 뭐 저도 그렇게 옛날부터 고생해서 이렇게 해온 입장으로서 이 자수성가를 좀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 자수성가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 이 장애물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근데 그 장애물들 중에서 가장 큰 세 가지가 있다, 이 책에 나오는데 이걸 꼭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 아비투스라는 거는 어찌 보면 약간 뭐 사고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, 큰 장애물이 이미 형성된 사고관이 문제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참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, 부자, 뭔가 좀 경제적으로 좀 괜찮고 이런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은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사고관도 좀 확장이 되는데,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뭐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면은 이 사고관도 조금 좁아질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이걸 극복을 해야 된다, 이런 내용인 겁니다. 아무래도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궁핍합니다. 그리고 뭔가 좀 돈이 없어요. 그러면 뭔가 미래를 꿈꾸거나 뭔가 미래를 대비하기보다는 당장 내가 필요한 돈, 당장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걱정인 거죠. 저도 예전에 20살 때 그 알바를 했었거든요. 그때 이제 용돈을 조금 받았었는데 용돈이 뭐 금방 없어지니까 한 달치 용돈이라고 받았는데 한 열흘 있으면 없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남은 돈이 없는데 한 20일을 버텨야 돼.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. 어떻게 합니까? 이제 알바를 해야죠. 그러니까 알바를 하면서 막 시간도 막 뺏겨가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. 돈은 돈대로 벌어야 되는데 또 돈은 쓰고 있어. 그러니까 이제 당장 또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계속 그 허덕허덕했던 그런 경험을 한 게 있습니다. 사실 이 필요한 게 부족하면요, 이거 확보하느라 다른 거를 신경을 못 쓰죠. 거기다가 이제 또 중산층 정도 되는 분들은 뭐 부모님이라든지 어떤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목표 같은 게 있습니다. 너는 이 정도는 해야 돼, 뭐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 돼, 뭐 그래야지 어딜 가 하면서 뭔가 그 단계별로 계속 그 미션을 줘요. 그러니까 그 미션을 달성하기 바쁜 거죠. 내가 미래에 뭘 해야 되지, 이런 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당장 시험 잘 봐야 되고 당장 학교 잘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, 뭔가 눈앞에 있는 목표 달성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지? 라고 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이
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사실 계층 이동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무의식적인 거부감들도 많다는 겁니다. 당장의 눈앞의 목표만 보던 삶을 살다 보니까 뭔가 이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.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본인이 어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나라는 사람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그리고 과소평가하는 이유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경험이 나를 그렇게 올가매는 상황이라는 게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장애물을 인식하느냐 아니냐에서부터 이제 갈라진다는 거죠. 자, 두 번째로 넘기 힘든 계층의 격차가 있다고 합니다.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애써 무시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다 그 동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. 이 경제력으로도 그렇고요.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요. 이미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세계의 대다수의 어떤 선진국들 보면은 다 계층화가 돼가지고 그 특정 계층에서 다음 계층으로 올라가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독일 저자가 쓴 건데 이 독일에서도 보면 어떤 계층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럼 그 계층을 기준으로 나눠봤을 때 고위 관료나 고위직으로 가는 확률이 하위 계층에서 올 확률이 좀 낮아진다. 기존의 부모나 기존의 할아버지, 할머니가 좀 상위 계층인 경우에 자녀도 더 잘 된다.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도 이 대학교 입학률 같은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부자 동네에서 더 많이 가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이 계층화가 지속되고 강해질수록 이 계층 자체가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. 자, 거기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지위 운명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 많이 말하는 어떤 흙수저, 부모 탓, 아니면 어차피 안 돼, 어차피 망했어, 뭐랄까 자주 섞인 그 멘트를 하게 되는 거죠. 이 흙수저 부모 탓 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. 왜냐하면 내가 계층이 지금 낮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또 살아왔다면 내 사고방식은 그렇게 이제 굳어져 버린 것이고 여기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좀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이 하위 계층에 있는 분들은 운명은 못 바꾼다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위 계층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. 자포자기가 기본적인 약간 디폴트로 깔려 있다. 어차피 안 될 건데. 그런데 어차피 안 될 건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남은 미래는 당연히 바뀔 리가 없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더 고착화가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. 이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네 인생을 네가 망치고 있는데 왜 부모 탓을 하냐 하면서 이 빌 게이츠가 약간 일종의 이제 일침을 한 거죠. 네 인생은 네가 바꿔야 되는 거고 부모 탓하면은 인생 바뀌는 거 없다.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빌 게이츠도 어릴 때부터 되게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. 그 사교육도 되게 강하게 받고 좋은 사립학교에 들어가서 어린 시절 때 정말 전 세계에 몇 없다는 컴퓨터를 중학교 때인가? 그때 그 사립학교, 고급 학교이기 때문에 컴퓨터라는 것도 학교에 있는 거죠. 그걸 만나면서 이제 컴퓨터에 눈을 뜬 거거든요. 한마디로 이미 부유한 계층에서 자라고 크면은 뭔가 사고도 확장되고 뭔가 의욕도 많단 말이에요.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.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좀 의지도 약해 보이고 열심히 안 한단 말이지. 왜 이러는 거야?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.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은 어찌 보면 이게 계층이 나눠진 게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다고도 보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생각보다 능력이 괜찮고 나도 할 수 있고 열심히 해보면은 될 것 같은 분들도 안 합니다. 안 하고 기회가 와도 거절하기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저자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데 자기한테 뭔가 교수직을 제안을 했고 강사도 하고 강연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내가 그런 걸 해도 되나? 감히?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절했던 그런 에피소드도 나옵니다. 한마디로 이런 세 가지 장애물이 작동한다는 것을 인위적으로라도 계속 떠올리고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계속 깨야 돼. 내가 이렇게 주눅 드는 거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그 유년 시절의 세뇌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깨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. 이 장애물이라는 거는 장애물로 인지를 해야지만 피할 수가 있습니다. 장애물인 줄도 모르면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. 저도 이제 20살 전까지만 해도 되게 염세주의적이고 되게 비관론자에 빠졌었거든요. 어차피 난 안 될 거다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이걸 어느 순간 딱 깨달으면서부터 나도 그럼 한번 해볼까? 그러니까 좀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 인지를 한다는 거, 스스로 인지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
자, 그리고 이제 뭐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, 저도 한번 이 책을 보면서, 그러네? 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. 뭐냐. 여러분들도 그 신데렐라라는 거 아시죠? 신데렐라가 어떤 의미입니까? 뭔가 나는 그냥 뭐 이렇게 가만히 있고 특별한 노력 안 하고 이렇게 사는데 왕자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대역전되는 대박? 이런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신데렐라라는 그 여주인공이 엄청난 노력을 하는 캐릭터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이 신데렐라는 절대 운이 좋아가지고 왕자랑 결혼한 게 아니고요. 이 엄청난 긍정주의자에다가 엄청난 노력을 했던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은 그런 사람입니다. 자, 생각해보세요. 사실 이 신데렐라가 부모도 없는 상태에서 뭐 계모라고 해야 되나? 계모와 자매들이 나를 엄청 괴롭히죠. 괴롭히고 막 이제 말 그대로 하녀처럼 막 부리는데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그런 뭐 무리한 일들을 막 해요.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거 안 해놓으면 뭐 나가지도 마 하면서 엄청 괴롭힌단 말이지.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사실 부모 탓을 해도 되잖아. 왜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?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? 왜 쟤네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다락방에서 혼자 갇혀가지고 맨날 이렇게 무리하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아가면서 살고 있지?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포기를 안 하죠. 자, 거기다가 이제 왕자님이 그 신부를 찾겠다고 그 무도회를 열어요. 근데 이제 그 다른 자매들도 막 가죠. 그 새엄마도 막 가려고 그래. 근데 신데렐라 나도 가고 싶다는 거야. 사실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그 의지가 대단한 거죠. 근데 새엄마가 당연히 못 가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? 뭐 이거 다 청소해놓고 다 해놔.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그거를 어떻게 또 해내. 물론 여기서 뭐 쥐나 뭐 이런 뭐 호박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마법을 이제 부려가지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되게 성격이 좋은 거죠. 성격이 좋으니까 이제 뭐 쥐든 누구든 뭐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겼고 그 사람들이 또 날 또 도와준 거죠. 사실 이 신데렐라는 돈도 없습니다. 돈도 없죠. 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달성을 해낸 다음에 드레스도 없잖아요. 신발도 없어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마법으로 만들어내.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빌립니다.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? 신데렐라는 춤도 못 춰. 춤도 못 추는데 무도회를 가겠다는 엄청난 의지. 그래서 갑니다. 가가지고 어떻게 되죠?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신고 왕자님과 같이 춤을 춥니다. 마법의 힘을 막 빌어가지고 막 춤을 추죠. 근데 당연히 마법은 풀려. 시간이 없어.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돼. 이거 풀리기 전에. 그래서 빨리빨리 나가면서 구두 하나 이제 흘리고 나왔던.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뭐 그런 스토리인 거죠. 그래서 이거를 딱 다시 생각해 보니까 신데렐라는 진짜 자수성가 스토리인 거지.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진짜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그런 케이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책에서 좀 좋은 문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확실한 한 가지가 있다. 제투성이로 살진 않겠다는 소망을 붙드는 것이다. 평범한 소녀가 왕비로 도약할 수 있는 세계에서도 거저되는 것은 없다. 비운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은 무도회에 가야 된다. 춤을 못 추지만 어떻게든 갇혀가지고 그 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. 그래야 기회를 잡는다는 건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무도회에 간다고 해서 왕자의 눈에 든다는 보장도 없죠. 보장도 없고 리스크는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데렐라는 각오하고 간 겁니다. 갔을 때 후폭풍이 엄청났겠죠. 나중에 만약에 그 계모나 자매들한테 얼마나 시달릴까라는 거를 각오하고도 간 거죠. 실패가 두려워서 위험을 감수하길 주저하고 있다면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. 도전하는 사람은 질 수도 있다. 그렇지만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진 것이다. 사실 이거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투자를 하면은 잃을 수도 있죠. 그렇지만 돈을 번 사람들은 다 잃을 각오를 했던 사람들입니다. 잃을 각오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죠. 그게 바로 이 투자, 경제, 이 자본주의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. 성공의 사다리는 내 안에 있다.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? 사실 이 성공이라는 거 자체가 다 남이 나를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뭔가 남을 잘 만나야 되고 부모 잘 만나야 되고 기회 잘 만나야 되고 운을 잘 타야 된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예 필요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나라는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 성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. 이 무하마드 알리가 있습니다. 이 전설적인 이제 복서죠. 근데 이 전설적인 복서가 12살 때부터 이제 복싱을 시작했대요.
근데 그때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자전거가 하나 있었대요. 근데 그 자전거를 누가 훔쳐갔나 봐. 그래가지고 이 자전거 도둑을 잡고 싶은데 잡아도 사실 12살짜리가 이제 뭐 힘도 약하고 당연히 싸울 줄도 모르니까 너무 억울한데 잡아가지고 혼내주고 싶어도 자기가 힘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. 내가 무조건 이 자전거 도둑 찾아내가지고 꼭 복수를 해주겠다. 이 복수를 해주겠다라는 강력한 신념과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복싱을 시작을 했고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복싱을 했는데 당연히 재능과 노력이 더해져가지고 전설적인 복서가 된 거죠. 뭐 남이 도와줘가지고 내가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무언가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. 이 간절한 소망이라는 거죠. 이 성공을 한다는 거는 사실 이 돈이나 차, 집 같은 정도의 약간 물질적 욕망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. 뭐 많은 분들이 뭐 부자 되고 싶습니다. 저는 뭐 30억 부자, 뭐 50억 부자, 100억 부자 되고 싶어요.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왜 되고 싶냐고 물어보고 왜 그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돼요? 라고 물어보면은 잘 답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대부분 답하는 게 뭐 남들이 뭐 인정을 해주잖아요. 뭐 그 정도 집에 살아야지 부자잖아요. 라는 뭔가 내 안에서 나온 답이라기보다는 남들 그리고 뭔가 주변의 평가 이런 걸 의식해가지고 나오는 그 답이 더 많거든요.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그 간절한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가. 그래서 저는 이 결핍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런 신념, 맹세, 나는 꼭 자전거 도둑을 혼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좀 보거든요. 저는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고 뭐 돈을 좀 더 벌어도 좀 더 벌고 싶고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이 어릴 때 내가 돈이 좀 없었고 상대적으로 돈 때문에 고생하는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아, 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. 그리고 이제 돈이라는 것도 내가 잘 불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더 빠르게 조금 더 많이 벌지 않으면 이 사회는 다 상대평가기 때문에 내가 천천히 간다고 남이 봐주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도 좀 깨닫게 됐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다 보니까 막 열심히 막 노력도 하고 막 저축도 막 80% 90%까지 해가면서 잠도 안 자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성공이라는 건 갑자기 한 것 같고 남이 성공했을 때 특히 이제 운으로 치부하고 아, 저 운 좋아서 됐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그런 말들은 내 입에서든 내 머리에서든 가능하면 하지 않게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성공은 절대 갑자기 되지 않거든요. 성공이라는 거는 저는 과거 노력의 총합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노력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꾸준히 쌓아온 사람만이 좋은 기회를 만나가지고 성공을 하는 것이지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맨날 누워가지고 뭐 백수처럼 뭐 집에서 TV나 유튜브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없는 거죠. 그래서 노력한 게 없으면 잘 될 수도 없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지금은 작은 것부터 천천히 쌓아나가는 거죠.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는데 내가 지금 뭐 큰 그림을 그렸어요. 뭐 부자가 되겠다 아니면 뭐 성공을 해가지고 뭐 어떤 뭐 지위나 어떤 뭐 상태까지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걸 잘게 쪼개가지고 당장 나는 뭘 해야 되는가? 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. 최근에 뭐 MLB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선수가 지금 오타니죠. 오타니 선수도 보면은 지금은 뭐 세계 최고의 선수다. 뭐 연봉만 해도 뭐 거의 뭐 1조를 번다.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선수가 어릴 때부터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걸 꿈꿨지만 나는 뭐 메이저리그 가서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꿈꿨지만 그 어릴 때는 하나하나 뭐 길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부터 오늘은 뭐 공을 몇 개 던져야지 뭐 이런 것들을 해왔던 거죠. 그 오타니 선수는 식단도 계속 여전히 조절을 하고 술도 안 먹고 뭐 몸에 안 좋은 거, 내 몸이 잘 안 받아들이는 음식은 아예 먹지도 않으면서 한마디로 약간 수도승의 삶을 살고 있죠. 훈련하고 몸에 좋은 거를 먹고 자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하루 종일 야구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결국에 이 성공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죠.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현재에 쓰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. 그래서 이 아비투스의 힘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21개의 힘이 있어요.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성공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상위 계층으로 간다는 건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니 뭐 내가 굳이 뭐 상위 계층을 가야 될 것도 아니고 뭔가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?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. 이 책 자체가 뭐 계층을 나눠 가지고 조금 그런 거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? 지금보다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열심히 살 수 있는 그 어떤 하우
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좀 담은 책이라고 봐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21개 정도 중에서 이제 3개 정도만 다뤘지만 다른 내용들도 한번 보시고 본인에게 좀 맞는 것들을 취사 선택하시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. 마지막으로 록펠러가 말했던 그런 뭐랄까요? 좋은 말? 이게 이제 책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. 이 위대함에 이르려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현실에 안주하는 거. 안주와 편안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? 익숙, 안주, 편안. 이게 말 그대로 지금 좋은 거죠. 나는 지금 출근하고 지금 퇴근하고 뭐 여기 살고 루틴하게 돌아가는 삶이 너무 좋아. 근데 이 좋다라는 거를 포기하지 않는 순간, 뭔가 리스크라는 거를 안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대함이라는 걸로 갈 수는 없다. 성공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. 물론 모두가 다 성공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성공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은 익숙한 것, 편한 것, 좋은 것을 내려놓고 이거를 잃을 각오를 해야지만 인생이 바뀐다. 뭐 그런 내용을 말한 것 같아요. 아마 이 전체적으로 책을 관통하는 내용도 그렇고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도 그렇고 뭔가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.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아비투스의 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